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이동 과정인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뉴런의 흥분의 전도 파트는 우리 생리학 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과학에서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리학 파트 중에서 꽤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흥분의 전도 부분. 내용 같은 경우 뭐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트륨과 칼륨의 통로들이 열리고 닫히고의 관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탄탄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출을 주로 여러 번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습관들, 논리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흥분의 전도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흥분의 전도와 전달 내용 중에서 오늘은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흥분의 전도는 무엇이냐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을 때에 그 신경세포 내부에서 이동이 되는, 신경이 이동되는 과정을 흥분의 전도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 과정에는 총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분극 상태, 안 찍었어. 자, 분극 상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극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 기본 평온한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분극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딱 받았어요. 역치라고 한다는 것은 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예요. 그래서 그 세기보다 조금 더 세게 역치 이상의 자극을 딱 받았을 때, 아, 뉴런이 외부에서부터 자극이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흥분의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생성되는 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인 탈분극 작용. 그 다음 세 번째 작용은 재분극 작용.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작용. 이렇게 해서 3단계를 겪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재 내용 중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메모를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분극 상태일 때입니다. 분극이라고 써보죠. 자, 분극 상태일 때 뉴런이 있어요. 앞쪽에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쫙 길게 있죠. 이 흥분의 전도 과정은 축삭돌기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축삭돌기를 한번 길쭉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축삭돌기가 선 하나 아니었어요? 아니죠. 확대를 시켜보면 얘도 세포이기 때문에 막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막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세포 안쪽, 뉴런 안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깥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막 바깥쪽,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안쪽. 자, 그리고 이 축삭돌기에는 어떤 통로들이 존재하게 되냐면, 일단은 펌프라고 하는 애가 작용을 해요. 펌프. 자, 얘를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안쪽에 있던 나트륨을 안쪽에 있던 애를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빼주고, 동시에 다시 안쪽으로 칼륨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펌프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넣어주고 빼주고 할 때에 누가 사용이 될 거냐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사용이 될 거예요. 에너지. 자,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3개의 나트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2개의 칼륨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쪽으로는 2개만, K 플러스죠. 안쪽으로 플러스 인자가 2개만 들어오고요. 바깥쪽으로는 3개씩 나가요. 하나의 ATP를 사용을 하면서. 얘가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 자, 그 다음에 또 존재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 이렇게 통로가 하나 더 존재를 해요. 얘는 색칠을 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통로가 누구냐면 나트륨 통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트륨 통로. 얘는 무조건 나트륨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애예요. 다른 애들은 이동을 못하고 나트륨만 이동할 수 있는 애. 자,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봐서, 자, 요렇게 또 다른 통로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칼륨 통로예요. 칼륨. 자, 칼륨이라고 하는 애만 이동할 수 있는 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자꾸 바꿔야 돼서 조금 복잡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안쪽과 바깥쪽의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이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도 이제 안쪽과 바깥쪽, 뉴런 안쪽과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애들만 얘기를 해보자면 안쪽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은 상태,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은 상태. 항상.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얘는 분극 상태입니다. 자극을 받기 전이에요. 항상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아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아요. 그런데 얘가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양이 변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항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문제에서 풀 때 또 강조를 하겠지만 항상 뭐 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가 되더라도 항상 안쪽은 칼륨이 많고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다. 자, 이런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분극 상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펌프질이죠. 펌프질은 항상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바꿔봤을 때 항상 뛰고 있는, 항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는 애들은 일단 이 펌프야. ATP를 사용하는 이 펌프 같은 경우는 항상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 재분극 상관없이 항상 ATP를 이용해서 나트륨 빼내고 칼륨을 집어넣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대신 빠르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좀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펌프는 이 분극 상태에서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항상 많은 건 칼륨이 안쪽에 많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항상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세 가지는 항상 까먹지 않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극 상태에서는 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닫혀 있어요. 둘 다 닫혀 있는 상태. 그래서 안쪽에 칼륨이 많아서 안쪽에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칼륨이 칼륨 통로를 통해서만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닫혀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분극 상태. 자, 나트륨도 마찬가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도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나트륨도 바깥쪽이 많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분극 상태예요. 이해됐죠? 자, 요런 상태로 분극이 이루어집니다.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닫혀 있고 안쪽에 칼륨 많고 바깥쪽에 나트륨 많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안쪽과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의 전위차, 정기적인 특징의 차이를, 정기적인 힘의 차이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 둘의 사이의 차이가 70mV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mV 썼어요. 자, 70mV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측정을 할 때 안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안쪽이 바깥쪽과 차이가 나는데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70mV가 바로 분극 상태의 전위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휴지전위라고 얘기를 하죠. 휴지전위. 마이너스 70mV. 안쪽이 마이너스예요.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기본 자료에 보게 되면 안쪽 펌프질이 바깥쪽으로 플러스를 3개를 빼는 반면에 안쪽으로는 2개만 넣고 있죠. 서로의 플러스가 이동하는 그 차이가 1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안쪽이 더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쪽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안쪽이 바깥쪽보다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게 되고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차가 70mV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분극 상태. 자, 그러면 두 번째, 탈분극이 일어난다면서요. 언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탈분극이 일어난다고요. 자, 막은 하나만 그릴게요. 자, 여기가 안쪽이고요.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펌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펌프가 이렇게 있고요. 나트륨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칼륨 펌프도 있어요. 칼륨 펌프도 있어요. 칼륨 펌프는 색깔을 칠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칼륨 펌프예요.
자, 나트륨만 이동할 수가 있고 칼륨만 이동할 수 있어요. 분극 상태 때는 다 닫혀 있었는데 탈분극, 자극을 빡 받은 거죠. 뉴런이 자극을 빡 받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나트륨 통로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오픈. OPEN, 오픈. 자,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적었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나트륨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돼요. 이때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ATP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확산의 방법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던 플러스 인자들이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안쪽은 마이너스였지만 점점점 플러스가 채워져서 안쪽이 플러스 상황. 바깥쪽이랑 비교했을 때 안쪽이 플러스로 전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차가 얼만큼 되냐면 30mV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30mV만큼. 바깥쪽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 안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30mV가 탈분극대의 전위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발생한 전위 차이요. 지금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분극대는 플러스 30mV예요. 혹은 30에서 40mV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얼마냐면 자, 100mV 정도가 돼요. 100mV 정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바로 활동 전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 전위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아,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흥분을 전도시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맞히게 되는 거예요. 자, 나트륨 통로가 열렸어요. 그리고 칼륨 통로는 그대로. 그래서 나트륨만 마구마구 들어와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면서 30mV까지 가게 되고 분극 상태의 휴지 전위와 의 차이가 100mV. 그래서 이 100mV를 우리는 활동 전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30mV를 활동 전이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30mV는 그냥 탈분극대의 맥시멈 값이고, 자, 이 둘의 차이가 활동 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탈분극이 딱 일어난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극을 받고 계속 흥분된 상태로 존재하면은 다른 자극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극을 받았어. 흥분했어. 그 다음에 다시 딱 사그러들 줄 알아야 돼요. 그 사그러드는 과정이 이제 다시 분극이 된다. 그래서 재분극이에요. 재분극. 자, 여기 칸이 거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안쪽이고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나트륨 통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있었는데요. 나트륨 통로는 탈분극 때 딱 열렸어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입니다. 칼륨 통로가 주목을 지어볼게요. 자, 나트륨 통로가 딱 열렸어요. 그래서 나트륨들이 마구마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게 열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스르르 닫혀요. 그러면서 칼륨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냥 자극을 받았을 때 나트륨 통로 한번 열렸다가 닫히면서 칼륨 통로 열리는 이 작용만 일어나는 게 흥분의 전도 전체 과정이에요. 자, 오픈이 된 게 누구냐면 칼륨 통로가 오픈이 돼요. 그러면 칼륨은 어디에 많으냐? 안쪽에 많죠. 칼륨이 안쪽에 굉장히 많으니까 이 안쪽에 있던 칼륨들이 바깥쪽으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막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쪽이 비로소 분극 상태에서 이탈돼서 플러스 상태였지만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플러스가 자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얘가 다시금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서 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다시 분극 상태인 70mV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분극 때에는 마이너스 70mV, 탈분극 때에는 플러스 35로 얘기를 할게요. 중간값 35.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분극될 때는 다시 분극됐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0mV.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다시 글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분극 상태에
자, 분극 상태요. 자극을 받기 전에는 펌프가 움직이고 있고, 펌프가 에너지를 쓰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어떤 이온들이 분포를 하느냐? 세포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은 상태. 그런데 이제 막은 서로 딱 닫혀 있는 상태. 막은 열려 있지 않은 상태. 통로는 열려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안쪽에 마이너스이면서 이제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70mV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휴지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내가 자극을 빡 받았어요. 자극을 딱 받게 되면 뉴런이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팍 열린다고요. 그러면서 바깥쪽에 있던 많던 나트륨들이 안쪽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된다. 누가? 나트륨이 통로를 통해서 ATP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확산 방법으로 막 들어가요. 안쪽으로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양전하가 갖게 되는 것이고, 안쪽이 양전하가 되는 것이고, 그 막과 막 사이의 전이 차이가 얼만큼이냐면 30에서 40mV가 된다. 그러면 요때 30에서 40mV를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요 두 개의 차이값. 이 두 개의 차이값인 얼마? 100mV야. 100mV를 우리는 활동전이다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탈분극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가 다시 닫히죠. 그러면서 칼륨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그러면서 원래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재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칼륨 통로가 열렸으니까 나트륨 통로는 닫혔어요. 들어온 나트륨들은 양옆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축삭돌기 양옆으로 확산이 되고, 칼륨 통로를 통해서 이제 칼륨만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륨 통로가 오픈 열리게 되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유출이 되죠. 누가? 칼륨이 유출이 된다. 그 결과 안쪽이 음전하를 띠게 되어서 다시 이제 마이너스 요값 60에서 90 혹은 70mV 우리 수능 기출에서는 70mV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70mV의 값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이 재분극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분극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흥분의 전도 전달인데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런 그래프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각각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 70mV를 갖는 이 1단위가 분극 상태인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거니까. 분극 상태예요. 이때는 통로가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온의 이동이,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펌프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항상 있다라는 거 여기다 쓸게요. 영어로 쓰려고 그랬는데 영어가 딸려요. 자, 항상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막을 통해서 이온의 이동은 항상 있어요. 이온의 이동은 항상 있어요. 이온의 이동은 항상 있다. 첫 번째가 왜 그러냐면 펌프 때문이죠. ATP를 사용하면서 쓰는 펌프 때문에 막의 이동은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나트륨 이온이 많은 곳은 어디냐면 바깥쪽이에요. 탈분극이든 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상관없이, 나트륨이 안쪽으로 막 들어와도 상관없이 바깥쪽에 월등히 나트륨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죠. 이것은 항상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자, 분극 상태 항상이고요. 마이너스 70mV인 이유는 안쪽이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자극을 빡 주게 되면 이렇게 전위가 올라가게 되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35mV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 35mV를 우리는 활동전이다? 아니라고요. 자, 요만큼이요. 요만큼, 여기까지가 대략 100mV죠. 100mV의 차이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100mV를 활동전이라고 부른다고요. 활동전이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극을 주게 되면 이런 활동전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 활동전이가 나타났으면 아, 자극을 받았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세게 자극을 살살 받을 수도 있고 세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재에 써있죠. 실무율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실무
탈무율은 뭐냐면 그 값이, 크기의 값이 일정한 값을 얘기를 합니다. 활동 전위는 변하지 않아요. 100mV로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쭉 가게 되는데, 대신 내가 약하게 하면 이 활동 전위가 나타나는 빈도가 좀 늘어지게 되고, 이제 내가 세게 때리게 되면 그 뉴런에서 일어나는 활동 전위 빈도, 요게 나타나는 빈도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 전위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자, 1번 분극 상태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자극을 딱 봤을 때 2번 탈분극 상태가 일어나게 되죠. 탈분극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나트륨은 들어오게 된다. 나트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이 펌프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통로를 통해서는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왜 그러냐면 항상 나트륨이 바깥쪽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러스 전위를 안쪽에 띄게 되고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극. 자,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재분극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항상 안쪽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전위차가 쫙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안쪽의 전위가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재분극,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인 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찝어주자면 재분극 상태가 일어나다가 마이너스 70mV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 돼요. 이게 약 80mV, 마이너스 80mV까지 내려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과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과서의 개념에서는 나오진 않고요. 기출 문제의 자료에서는 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과분극의 포인트를 잡고 이제 마이너스 80mV의 자료를 주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과분극이 일어났구나. 탈분극이 지나서 재분극까지 일어나 이제 과분극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이 이 기점을 두고 양쪽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값들이. 여기 값도 마찬가지로 뭐 0보다 작으니까 한 마이너스 20? 여기도 마이너스 20. 지금 탈분극도 마이너스 20을 겪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분극도 마이너스 20점을 겪을 거죠. 그래서 이 수치만 보고는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게 바로 이 과분극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에서 문제를 풀 때 과분극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고 흥분의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뉴런의 아주 긴 부분 중에 아주 일부분, 작은 좁은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런의 좁은 부분에서 들어온 자극이 혹은 흥분이 이제 양쪽으로 흥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혹은 이제 다른 뉴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탈분극 과정에서 나트륨이 들어왔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가게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분극 상태일 때에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버리고 칼륨 통로가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계속 열리게 되면은 나트륨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재분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만 열립니다. 그럼 이미 들어왔던 나트륨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뉴런 내부에도 나트륨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나트륨 통로가 열렸던 그 부근에 나트륨들이 유입되면서 고농도를 이루게 돼요. 그럼 고농도에서 뉴런 내부에서도 고농도에서 저농도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들어왔던 나트륨들은 저농도 부분으로 양쪽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나트륨 투과도가 증가하였다가 활동 전위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활동 전위가 축삭도에 떨어지는 그 이후에 자,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렇게 있어요. 안쪽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이요. 탈분극,
일어난 다음에 나트륨 통로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통로가 열렸죠. 지금 뉴런을 봤을 때 요만큼 각각의 부분으로 나눠보면 여기 부분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탈분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분극 상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많이 들어왔던 유입되었던 나트륨들이 있을 텐데 이 나트륨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려면 펌프질밖에 없어요. 펌프질. 그럼 그 펌프질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열심히 많이 들어온 이 나트륨들은 옆에 있는 부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고농도, 저농도이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나트륨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뉴런이 쭉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뉴런의 옆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이 쫙 되게 되면 여기 파트, 두 번째 파트에 나트륨이 딱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기에만 자극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극을 못 느끼다가 뉴런이 자극을 못 느끼다가 이제 나트륨이 옆에서부터 오니까 너 옆집에서 옆에서 자극을 받았었구나. 그래서 흥분이 왔구나. 나도 흥분을 이동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는 동안 나트륨이 양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왼쪽 방향이든 오른쪽 방향이든 동일하게 자, 다시금 이 나트륨의 자극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난다고요. 탈분극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다시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얘는 양쪽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이런 방식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뉴런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 자, 뉴런을 쫙 그려봅니다. 뉴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을 때 이 부분만 딱 자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자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나트륨들이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자극이 점점 양방향으로 이동되어서 이제 흥분의 전도가 양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요 얘기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요. 흥분의 전도 과정,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이제 자,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확산이 되면서 탈분극 또한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흥분의 전도도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자, 그래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도 방향은 양방향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속도를 영향을 주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흥분의 전도 과정 중에 속도에 영향을 주는 애가 첫 번째 이제 마리즙의 유무예요. 마리즙이 있느냐 없느냐. 마리즙 같은 경우는 절연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마리즙이 커다랗게 있어요. 막았죠. 여기에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있었는데 이 마리즙이 막음으로써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자극을 줘서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 나트륨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동이 되겠죠. 나트륨이. 자, 색깔을 바꿔서 헷갈리지 않게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동됐을 때 이 부분이 마리즙이 있는 부분이 바로 탈분극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마리즙이 통로를 꽉 잡고 있으니까 탈분극이 일어날 수가 없네. 그럼 나트륨은 조금 더 확산을 이어져 가는 거죠. 확산을 더 하는 거죠.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효과들이 여기에서 딱 끊겼다가 랑비의 결절, 여기까지가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에서 다시금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도약전도. 자, 그런데 마리즙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통로들이 있으니까 열렸다 닫혔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이온의 이동에 의해 흥분의 전도가 쭉 일어나는 거죠. 천천히 일어나겠네요. 자, 그래서 마리즙이 있으면 도약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온이 이제 통로의 오픈과 클로즈가 없이 쭉 확산돼서 랑비의 결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축삭의 지름이에요. 축삭 돌기가 좁으냐 넓으냐. 좁을수록 이제 이 통로가
통로가 좁기 때문에 저항성이 커지는 거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좁은 길을 달리느냐 큰 길을 달리느냐 이 차이예요. 2차선을 달리느냐 5차선을 달리느냐. 같은 차들이 같은 양의 차들이 이동을 했을 때 당연히 2차선보다는 5차선에서 더 잘 빠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의 이동이 있을 때 이온들의 이동이 있을 때 통로가 크면 클수록 지름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빠르게 흥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흥분의 전도 과정이었어요. 이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극을 받았을 때 통로가 열리고 닫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 나트륨이 나가고 칼륨이 들어오고 아니죠.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고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면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